방금 전에 백악관에서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건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였는데요. 오늘은 이 전화 한 통과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었던 문서 한 장이 어떻게 예고된 폭격을 멈출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장면이 코인을 들고 있는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어땠죠? 미국 언론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 주말, 그러니까 1일과 2일 사이에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상대로 역대 가장 강력한 공습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전달을 남겼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말을 했어요. 강요들 앞에서 매우 강력하게 두드려 패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방향성 자체가 분명한 공격이었다라는 거고, 근데 이게 지금 하루 만에 정반대의 발표가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을 멈췄고 약소하게나마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 발표 내용을 보면요,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이 합의의 틀에 동의했으니 공격을 보류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합의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하면서 전면적인 개방, 그리고 이란의 핵 위협 종식까지도 들어있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신속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조건 아래 공격을 취소하면서 이스라엘도 함께 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대목이 하나 있죠. 요청을 했다는 나라들 중에 정작 가장 큰 목소리를 낸 나라가 바로 이란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사우디고, 이게 왜 이상하냐면요, 사우디는 이 전쟁에서 구경만 하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불과 며칠 전까지 주변 나라들을 모아서 바닷길을 지키는 연합까지 꾸리던, 사실상 전쟁에 대비하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왜 미국의 공격을 말렸을까요? 악시오스랑 AP통신 보도에 따르면은 빈살만 왕세자는 발표가 나온 그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란 공격에 대한 우려를 전달을 했고, 갈등을 낮추고 공습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주 현실적이었는데요. 이 통화 내용을 알고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은 사우디 쪽은 미국이 이란을 때리면 이란이 보복으로 사우디를 비롯한 걸프 나라들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 이 점을 걱정을 했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검토 중인 새로운 대응 조치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달라고까지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동맹국이 미국에게 도대체 뭘 하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 셈인데요. 그리고 이 걱정이 그냥 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온 바로 그날 새벽, 쿠웨이트군은 자기 나라 하늘에서 적의 무인기를 포착해서 격추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걸프 나라들은 이미 불똥이 튀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전화 한 통이 정말로 전부였을까요?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문서가 나오는데요. 이 발표랑 같은 날 워싱턴 포스트는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서 미군의 유럽 사령관인 그린케위치 사령관이 최근에 국방부에 서면으로 경고를 보냈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계속 방어하기에는 해군 전력이 부족하다라고 해요. 이 구축함 한 척이 추가로 배치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방어보다도 미국 본토 방어를 우선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배 한 척이 모자라서 본토랑 이스라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이렇게 문서로 보고를 한 건데, 유럽 사령부의 원래 핵심 임무는 러시아를 억제하는 거고요. 러시아는 미국 본토까지 닿는 탄도미사일을 가진 나라라서 본토 방어도 임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는 엄살이 아니라요, 지금 당장 우선순위를 정해달라는 요청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도 이미 있었습니다. 지난 5월달 미 국방부 내부 평가에서는 이란 미사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자체 방공 무기보다도 미군 무기가 훨씬 더 많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사드랑 지중해 구축함에서 쏘는 해상 요격 미사일이 집중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뉴욕타임스 측에서도요, 이 대규모 공세에 나서면 이미 줄어든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재고가 위험한 수준까지 소진될 수 있다, 이런 군사 고문들의 경고가 있었다고 전달을 했고, 트럼프 측에서도 불과 한 달 전에 확전을 보류했던 배경도 같은 우려였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이번 보류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중동 국가들의 요청, 그리고 외교적인 진전을 내세웠었지만 실제로는 요격미사일 고갈 우려, 그리고 걸프 동맹국들이 보복에 취약하다는 점, 이 장기전 비용 같은 현실적인 부담이 함께 작용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남겼는데요. 그럼 이 발표를 받은 이란은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백미입니다. 이란의 반응은 겉으로는 완전히 강경합니다. 이란의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심리전과 치밀하게 개선된 갈등 조정의 일환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지금 이란은 이를 실질적이고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절대로 허를 찔리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 측에서는요, 이 군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란이 공격 취소를 요청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말 자체가 거짓말이고 걸프 지도자들을 압박해가지고 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시도라고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 조롱 속에 아주 흥미로운 문장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이 같은 메흐르 통신 보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취소는 사실 미국 방공 체계에 사용되는 미사일 부족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벤스 부통령과 미국 합참의장이 대통령을 설득했다, 이런 말까지도 덧붙였는데요. 잠깐만요. 이란이 지금 미국을 비웃으려고 꺼낸 이유가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미군 내부 서면 경고, 정확히 같은 지점에서 겹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두 나라가
각자 다른 목적으로서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 미국의 때릴 힘에 대해서 지금 한계가 있다는 사실. 오늘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란 안에서도 목소리가 하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채널 12 측에서는 여러 가지 외교관을 인용해서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타협안에 동의했고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을 취소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군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데 외교 라인이 움직였다라는 보도가 따로 나온 겁니다. 여기 카타르랑 파키스탄 같은 중재국들이 미국 특사랑 접촉하면서 호르무즈의 상업 통행을 다시 여는 이런 방안들을 조율해왔다. 이런 보도까지도 나왔는데요. 이 강경한 말과는 별개로서 협상 창구는 살아서 움직이는 흔적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보류 자체가 이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의 기분 위에서만 서 있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받침이 총 3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린 쪽이 걸프의 동맹국들이라는 거. 공습을 다시 시작하면은 자기 에너지 시설이 위험해지는 구조는 그대로라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갑자기 공격을 부추길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때리는 쪽의 여력에 한계가 있다는 게 문서로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요격미사일 재고랑 구축함 숫자는 말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채워지는 물건이 아니겠죠. 세 번째로 맞고 있는 쪽에서도 외교 라인이 움직였다는 보도가 있어요. 겉으로는 부인을 하더라도 협상이라는 선택지가 탁자 위에서 완전히 치워진 상태는 아니란 뜻입니다. 이 세 가지 받침이 전부 다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 멈춤 자체가 생각보다 오래 갈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리플 XRP가 등장을 하죠. 이게 암호화폐 시장과 코인, 리플과 무슨 상관일까요? 올해 2월 말에 시작된 이 전쟁은 5달 가까이 시장 위에 올라앉아 있어가지고 걱정거리였습니다.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성공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전쟁이고 지금 거의 반년이 지났죠. 6월달 중순에 종전 양해각서까지도 맺었었다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관련해가지고 신경전 끝에 다시 무력 충돌로 돌아간 이력이 있습니다.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 투자자들은 위험한 자산부터 줄여나갔고요. 코인 같은 경우는 그 줄이는 목록의 맨 앞줄에 있었습니다. 그 줄이고 있던 손들이 이번 발표로 일단 매도를 멈췄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리플 XRP,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일제히 반등세를 보였고 국내 시황 보도들도 업비트에서 비트코인과 XRP가 반등하면서 안도 분위기가 살아났다. 이렇게 전달 보도가 나오면서 다만 여기서 안심하긴 이르다라는 거예요. 이 미국 고용지표랑 이란 협상 진행에 따라서 다시 한번 변동성을 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가격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그때그때 확인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실 거고 중요한 건 방향성이겠죠. 이 발표 하나에 시장이 이 정도로 반응을 했다는 거는 그동안 전쟁이라는 걱정이 값에 그만큼 무게에 실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XRP처럼 이 기간에 크게 눌려있던 코인일수록 걱정이 하나 지어질 때의 움직임도 민감하게 나오는 편이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그림은요. 공습을 다시 시작하기에는 물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문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 보류 국면이 앞으로 몇 주 단위로 이어지고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을 누르던 전쟁 부담이 덜린 상태가 유지가 되는 그림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과 반대 방향의 소식 3가지를 미리 정해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실제로 나온다. 그럼 오늘 영상보다 그 소식이 우선입니다. 첫 번째로 이란의 외교 라인까지 나서가지고 합의의 틀을 공식적으로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지금은 군 쪽만 부인하고 있는데요. 외무부까지도 같은 말을 하면은 협상 창구가 닫혔다는 신호겠죠. 이 두 번째로 미국이 구축함과 요격 전력을 대규모로 증파하면서 다시 한번 공습을 예고하는 경우입니다. 모자라서 멈췄다는 오늘의 논리가 그 순간부터 약해지겠죠. 세 번째로 걸프나 호르무즈 일대에서 새로운 피격이나 무인기 사건으로 상황이 다시 커지는 경우입니다. 이 쿠웨이트에서 보신 것처럼 대리 세력의 움직임은 협상과 따로 굴러갈 수가 있겠죠. 예고가 됐었던 이란 대공습이 전격 보류된 상황이고요. 그 뒤에는 걸프 시설의 보복 피해를 걱정한 빈살만 왕세자의 전화, 그리고 이스라엘 방어를 이어갈 해군 전력이 모자라다. 이런 미군 내부의 서명 경고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란군은 심리전이라면서 부인하고 있지만요. 그 부인 속에서조차 미국의 무기 사정을 지목을 했고 협상 창구가 움직인 흔적은 여러 가지 보도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발표 직후 안도부터 반영했고요. 추가적인 하락 낙폭 자체가 제한된 상황에서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한 개겠죠. 이 멈춤이 며칠짜리냐 아니면 몇 주짜리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요. 이번에 폭격을 멈춘 진짜 힘은 어느 쪽이었다라고 보시나요? 리아드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을지 아니면 모자랐던 구축함 한 척이었을지 댓글로 자유롭게 생각들 남겨주시면 저는 미국이 구축함을 더 보내는지 아니면 협상이 실제로 시작이 되는지 둘 중에 먼저 나오는 소식들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